자,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인트 값들 중에 최대값을 출력해달라 라고 하죠. 이걸 여러분들 프로그래머스로 따지면 레벨 0과 레벨 1 사이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고리즘 테스트 본다 했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취업을 준비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개발자로 취업 준비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코딩 테스트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C 언어 또는 자바, 파이썬으로 코딩 테스트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일 높은 언어는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으로 이제 코딩 테스트를 많이 보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드린 최대값을 출력하는 이 문제는 거의 한 레벨 0과 1 사이에 1에서도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이걸 이걸 이제 못 푼다 해서 이걸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처음 접해봤잖아요.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뭐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공간이 몇 개 만들어진다? 총 11개죠 사실. 그죠? 인트 4바이짜리가 몇 개? 10개 만들어지는 거고, A는 제가 상수 포인터 취급당한다 했죠. 8바이트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예로는 뭘 다룬다? 4바이트 애들을 다루게끔, 즉 4바이트 정수를 다루기 위해서 설계된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게 되면 인트 10개가 만들어진데, 그거를 한 번에 가리킬 수 있나요? 아니죠. 무조건 그 중에 몇 개? 몇 개를 가리켜요? 변수는 무조건 몇 개의 값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한 개잖아요. 그러면 얘도 몇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개죠. 그 중에서 누굴 가리키고 있다? 그 중에 누굴 가리키고 있다? 0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아파트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외벽 청소하는데 101동, 102동, 103동 다 주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구? 101동. 그쵸? 101동의 주소만 알면 102동, 103동 접근 가능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인덱스이기 때문에 몇 번째가 첫 번째인 거다? 그렇죠. 0번째. 그 중에서 A는 뭘 말하는 거다? A의 몇 번째 주소? 0번째 주소를 말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연관돼서 계속 설명할 수,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개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쓴 거랑 또 뭐랑 같은 거다? A의 0번째로, 이거는 뭐다? 이거는 0번째로, 그렇죠? A의 0번째 주소로 간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A의 0번째 주소입니다. 간다랑 주소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는 또 똑같은 말이 하나 더 있죠. 요거일 때만, 요렇게 썼을 때. 자, 0번째. 그쵸?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A는 1등만, 즉 1등만 기억하는 녀석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0번째, 1번째, 2번째. 이게 배열 문법이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인터 문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꾼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죠? 여기다가 10 넣어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2번째에다가 100 넣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얘네들의 주소값은 각각 몇 차이가 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볼 때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좋겠죠. 저는 이거 10이라 쓰고, 그 다음에 printf %a의 %d라고 적어주실 건데 %lu라고 쓰겠습니다. 주소값을 출력할 거기 때문에 롱리라 써주고, 그 다음에 a의 몇 번째 i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 i 값 집어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실행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각각 몇 바이트 차이 나요? 그렇죠. 4바이트 차이 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0번째가 제일 밑에 깔리는 거고요. 자,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했을 때 이게 안 나와요. 왜냐면 중간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상한 게 끼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주소값을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연속되어 있는 메모리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칸에는 4바이트씩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는데 지금 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최대값이라는 걸 출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대값을 어떻게 출력하냐? 사실 여기에서 눈대중으로 봤을 때 누가 최대값이에요? 7번째랑 9번째가 최대값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7번째랑 9번째라는 요 둘 중에 값을 어디다 넣어주면 된다? 맥스 넘버라는 요 녀석한테 값을 넣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맥스 넘버에다 담아주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변수 수압이라는 기초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요 반복문을 가져올 겁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자, 프린트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는 대충 %t 그 다음에 롱 지울게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값을 출력하는 거죠. 반복문을. 그죠? 반복문을 이용해서 값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하고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하고 요 값과 요 값을, 그러니까 차례대로 값을 하나씩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이렇게 쓸 겁니다. 조건문을 쓸 거고, 자, 맥스 넘버가 일단 뭐예요? 0이죠. 그렇죠? 0이잖아요. 그러면 맥스 넘버보다 ARR의 i번째가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ARR의 A죠. 자, 얘가 반복문을 돌면서 여기는 0번째부터 9번째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값일 거 아니에요. 0번째 값, 1번째 값, 2번째 값, 3번째 값. 이해되시죠? 그 값이 맥스 넘버보다 크다 라고 하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마이너스 10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때는 틀린 말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때는 틀린 말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10 들어오고 100 들어오고 210 들어오고 310 들어오고 차례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맥스 넘버에다가 뭘 담아주냐면 이렇게 넘어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0보다 마이너스 10이 크다? 틀린 말이죠. 그죠? 틀린 말이면 맥스 넘버는 뭘로 보존될까요? 0으로 보존되는 거죠. 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10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에는 마이너스 10이잖아요. 0번째니까. 그러면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돼야 안 돼요. 조건문 실행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뭐예요? 1일 때죠. 그죠? 그러면 여기 1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그럼 1일 때 뭐겠어요? 10이죠. 그러면 10은 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러면 맥스 넘버에다 이건 뭐예요? 그 맥스 넘버라는 변수 재활용해가지고 거기다 값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때 뭐예요? 참이니까 이때 뭐예요? 1번째니까? 그쵸? 맥스 넘버에 뭐 들어가 있어요? 그쵸? 맥스 넘버에는 10 들어간단 말이에요. 10.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맥스 넘버는 현재 10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2번째로 접근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100이죠? 그러면 맥스 넘버는 그때 당시에 요거 체크할 때는 뭐예요? 그쵸? 10은 10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100은 10보다 크다. 틀린 말이에요? 아니요, 맞아요. 아,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100. 그쵸? 100이니까 맥스 넘버에 뭐 들어가겠어요? 그쵸? 100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1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3이니까 뭐겠어요? 세 번째니까 뭐 들어와요? 210이죠? 그럼 210은 10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210은 10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이건 뭐예요? 210이죠. 그러면 이때 맥스 넘버에 뭐 들어와요? 그쵸? 210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비교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 1440까지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면 1440까지 들어왔다가 맥스 넘버가 계속 이제 이게 값이 교체돼가지고 1440까지 값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440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1440과 왜냐면 맥스 넘버에는 그때 당시 1440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여섯 번째 113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130은 1440보다 크다. 틀린 말? 맞는 말? 그쵸? 틀리니까 조건문이 실행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맥스 넘버는 그때 뭐가 보존돼요? 1440으로 보존됐다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랑 비교가 되겠죠. 그쵸? 자, 일곱 번째랑 비교되면서 1440과 34,000 비교되겠죠? 그죠? 33,210은 당연히 1440보다 크다.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33,000은 크잖아요, 얘보다.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얘 여기에 맥스 넘버에 그때 비로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33,210이 맥스 넘버에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또 당연히 비교하겠죠.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당연히 거짓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같잖아요, 값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4만이라 쓰면 얘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값이 어떻게 돼요? 거짓이기 때문에 맥스 넘버의 값은 보존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출력하면 33,210 나오죠. 이게 바로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맞지만 자, 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전에 변수, 초기에 변수 개념 배웠을 때 변수 수합하는 그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반복문이랑 조건문이 들어갔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변수 값을 교체하는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배열 대신에 요거는 뭐라 쓸 수 있어요? 별 a 플러스 i랑 똑같은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